그날 김소영의 부모님은 가까운 안동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하러 떠났다. 넓고 아늑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된 소영은 만 18세가 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자유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다. 평소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는 소영은 부드러운 벨벳 소파에 몸을 기대고 실크처럼 부드러운 얇은 담요를 몸에 두른 채 오래전부터 다시 보고 싶었던 흑백 영화를 느긋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따뜻한 바닐라 향이 가득했으며 살짝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부드럽게 스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조용한 딸깍 소리가 났다. 소영은 깜짝 놀랐지만 아파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고개를 돌리자 문틈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심장이 턱 멎는 듯했다. 다현이야?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현은 그녀의 어릴 적 친구로 키가 크고 늘 단정치 못한 듯한 짙은 흑발에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를 가진 남자였다. 평소 다현은 항상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웠지만 최근 들어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소영을 오래 바라보곤 했고 그 눈빛은 너무 깊고 강렬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소영이 긴장을 풀어보려 웃으며 말했다. 다현은 대답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와 문을 잠갔다. 딸깍 하는 소리는 방 안의 정적 속에서 너무 크게 울렸다. 소영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다현은 답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방 안은 전기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친구잖아. 다현이 낮고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소영을 꿰뚫는 듯했다. 응, 맞아. 조심해, 소영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다현은 또 한 걸음 다가와 이제는 두 사람 사이가 몇 센티미터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피부를 간지렸다.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 수 없었다. 소영은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손가락은 담요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너도 느끼고 있잖아. 다현이 속삭였다. 순간 머릿속에 거리를 둬야 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소영은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은 느려지고 다현의 손이 소파 등받이에 닿아 그녀를 모서리로 몰아넣었다. 그의 몸 온기가 피부에 닿지 않아도 느껴졌다. 뭐라도 말해야 하는데. 소영은 입을 열려 했으나 다현의 따뜻한 숨결이 뺨에 닿고 조명이 그녀의 눈에 반짝일 때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반응, 움직임을 너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소영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다현이 살짝 미소 지었다. 정말 싫은 거야? 소영은 얼어붙었다. 그의 손가락이 담요를 스치며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심장은 천둥처럼 뛰었다. 이건 틀렸어. 하지만 너무도 자극적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곧게 펴며 정신을 차리려 했다. 너 항상 이렇게 자신만만했어? 아니, 확실할 때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다. 다현이 다시 다가오자 방 안은 너무 조용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항상 날 그렇게 봐? 소영이 조용히 물었다. 다현은 머리를 갸웃하며 그녀를 살피는 듯 말했다. 항상은 아니야. 근데 요즘은 자주 그래. 소영은 뭐라 말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다현과 그녀는 항상 친구였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다현은 천천히 손을 들어 소영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렸다. 소영은 멈칫했다. 소영.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추고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둘 다 깜짝 놀랐다. 긴장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소영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일어섰다. 누군가 왔나 봐. 그녀가 말했다. 다현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지만 문을 열기 전 그녀가 돌아봤을 때 그의 눈에는 어둠이 가득했다. 마치 이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듯한 현관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끈질기게. 누군가 분명히 떠날 생각이 없었다. 소영은 다현을 힐끗 봤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그녀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으로 가득했다. 누굴 기다려? 다현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아니, 소영은 대답했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살짝 열자 문 앞에 서 있던 이는 바로 박재현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또 한 번 멎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이유였다. 재현은 다현과는 달리 차분하고 신중한 남자였다. 그의 부드럽고 확신에 찬 눈빛 덕분에 소영은 늘 안전함을 느꼈다. 소영아,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 다현은 아직도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점점 짙어졌다. 물론이지. 소영이 마침내 대답하며 한쪽으로 비켜섰다. 재현은 방 안으로 들어와 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다현아,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재현이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소영은 그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뭔가를 느꼈다. 다현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영이 문을 닫고 돌아서자 재현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소영이 대답했다. 재현의 눈동자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다. 지나가다 보니까 창문에 움직임이 보여서 너 혼자인 줄 알았거든. 오소영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그녀가 다현을 다시 바라보자 그가 그녀의 편안한 집에서 입은 짧고 부드러운 홈드레스를 눈길로 확인하는 게 느껴졌다. 재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다. 소영아, 오늘 날씨도 좋고 산책이나 갈래? 그래? 소영은 머뭇거렸다. 아파트 안은 다현과 있어서인지 갑자기 숨막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소영이 중얼거렸다. 그럼 가자. 다현이 갑자기 말했다. 소영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그렇게 생각해, 뭐. 소영이 물었다. 방해하지 마. 그가 차갑게 말했다. 좋아. 나 금방 갈아입고 올게. 소영이 말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다현이 재현에게 던진 마지막 시선을 얼핏 보았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를 거울 앞에 선 소영은 은빛 달빛이 야은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방을 채우는 걸 느꼈다. 그녀는 연한 하늘색, 몸에 부드럽게 흐르는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골랐다. 어깨에 얇은 끈이 내려앉고 하얀 샘들은 발목을 가느다랗게 감쌌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끝만 살짝 컬을 넣었다. 방을 나서자 재현이 현관에서 벽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길이 잠시 스치고 머물렀다가 미소 지었다. 멋져 보여. 오소영은 긴장된 마음을 숨기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현은 입을 열지 않았다. 소파 팔걸이에 앉아 어둠 속에 눈을 감춘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밖으로 나섰다. 시원한 밤 공기가 피부를 감싸고 서울의 밤거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가로등 불빛은 부드럽게 길거리를 비추고 모든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어디로 가는 거야? 소영이 물었다. 내가 아는 작은 한강변 공원이 있어? 거기 가면 좋아할 거야. 재현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고 그의 손은 때로는 내 손을 스치다가 다시 멀어졌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한강변에 도착하자 물 위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의 야경과 어우러져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재현은 멈춰서서 소영을 바라보았다. 소영아, 사실 너랑 다현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소영은 놀랐다. 그게 무슨 뜻이야? 재현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다현은 내가 뭘 느끼는지 이미 알아. 아마 너도 아직 모를 거야.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럴 리 없어. 소영이 부드럽게 반박했다. 틀렸어. 재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너를 그렇게 바라봐. 그냥 친구로는 아니야. 그때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다현이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빛나 서울 강남의 한적한 밤거리, 찬바람이 소영의 긴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녀의 심장은 벽을 뚫을 듯이 쿵쾅거렸고 두 남자의 격렬한 충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다현과 재현은 서로를 밀치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소영은 그 사이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얇은 하늘색 원피스는 밤 공기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발목을 감싼 흰색 샌들은 가볍게 깔린 낙엽 위를 밟으며 조용한 소리를 냈다. 그만두자, 다현아.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며 친구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애쓰는 듯했다. 하지만 다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짙은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재현아, 넌 뭘 알아? 소영이가 뭘 원하는지. 다현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은 복잡했다. 난 그냥 그녀가 내 곁에 있길 바랄 뿐이야. 소영은 그들 사이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마음은 찢어질 듯했다. 그 순간 재현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소영아, 내가 선택해야 해. 이젠 감정을 숨길 시간이 아니야. 그의 손이 살짝 흔들리며 공기를 가르자 소영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난. 소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원피스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쥐었다. 긴장이 흐르는 사이 다현이 조용히 말했다. 소영아, 너도 이 게임을 즐기고 있잖아. 내가 나를 밀어내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소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만하자, 우리.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재현과 다현은 서로를 노려보며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거리를 벌렸다. 소영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손을 모았다. 고마워.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소영아, 다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너무 몰랐던 걸지도 몰라.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어. 나도. 재현이 부드럽게 덧붙였다. 내 마음을 더 이해하려 노력할게. 소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떨리며 진동했다. 소영이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화면을 보자 미지의 번호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낯선 번호였다. 누구지? 소영이 중얼거렸다. 그녀가 메시지를 열자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건 시작에 불과해. 소영아. 조심해. 소영은 손에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두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동시에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재현이 물었고 다현도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다현이 낮게 말했다. 소영은 몸을 떨며 말했다. 도대체 누굴까?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시원한 밤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음을 모두가 느꼈다. 서울 강남의 한강변 공원 벤치에 앉은 김소영은 차가운 밤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박힌 메시지,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건 시작에 불과해. 소영아. 조심해.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영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묘한 흥분으로 뒤섞였다. 그녀가 입은 연한 하늘색 슬리브리스 원피스는 은은한 달빛 아래서 부드럽게 빛났고 발목을 감싼 하얀 샌들은 가볍게 흔들리며 밤바람에 살랑거렸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있었지만 소영의 손가락이 그 끝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옆에 앉은 박재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한 손으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차가운 밤에도 무심한 듯 담요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누구라도 놀랄 수밖에 없지.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진심이 섞여 있었다.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장난일 수도 있잖아.
소영이 반문했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도 믿지 못하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다현이도 긴장하고 있었어. 재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영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다현이. 그 녀석, 항상 너무 진지해서 가끔은 코미디언 같아. 지난번엔 내가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 얘기하다가 갑자기 딘생은 치킨처럼 바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농담할 때 보면 정말 웃겨. 그녀의 미소에는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어둠 속을 가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소영과 재현은 동시에 몸을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 사람의 실루엣은 익숙했고 다현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다현아? 재현이 물었다. 다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저녁에 아파트 근처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 분명 누군가가 우리 뒤를 밟고 있어. 소영은 두려움에 떨리면서도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끼리 이럴 수는 없어. 누군가를 불러야 해요. 맞아. 재현이 동의하며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발신자가 잘 수 없음이 아닌 다현이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소영아, 나 지금 밖에 있어? 조심해. 다현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소영이 물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너희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어? 다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게 최선일 거야.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래, 다 같이 움직이자. 이 모든 게 무슨 일이든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그들 셋은 어둠 속에서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불안과 의심, 그리고 미지의 위협에 맞서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들 뒤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소영이 알던 그 누구도 아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소영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심장은 멈출 듯 뛰었다. 앞으로 펼쳐질 수수께끼의 조각들이 점점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끝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울 강남의 한강변 공원에서 걷던 김소영, 박재현, 그리고 김다현은 뒤를 돌아보며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 누군가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만이 밤을 채우고 있었다. 소영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하늘색 원피스는 걷는 동안 은은하게 빛나며 발목을 감싼 흰 샌들이 땅을 가볍게 두드렸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흩날렸고 바람에 실려오는 강변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우리 그 사람을 잡아야 해. 다현이 무겁게 말했다. 그의 짙은 눈썹 및 회색 눈동자는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재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누군지도 모르고 증거도 없는데. 소영은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은은한 달빛이 강물 위에 부서졌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스토커나 장난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 셋을 겨냥하고 있어. 다현이랑 재현, 둘 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사실 난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연락을 받았어. 누군가가 내 뒤를 쫓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도, 다현도 고백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사람, 소영이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건 확실해. 소영은 놀라 숨을 멈췄다. 왜 나를,
그건 재현이 입을 다물었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너희 중 누군가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야. 소영은 눈을 크게 뜨며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럼 둘 중 한 명이 소영아, 널 믿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 다현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정도로 긴장할 필요 없어. 이 게임은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 말과 함께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키가 크고 늘씬했으며 검은색 긴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은은한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강조했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드레스는 달빛 아래서 반짝였다. 발끝에는 하이힐이 아닌 편안해 보이는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쩐지 그 대비가 묘한 매력을 더했다. 누구신데요? 소영이 경계하며 물었다. 여자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나는 유진. 앞으로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거야. 물론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현과 다현은 순간 몸을 경계하며 자세를 낮췄다. 소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의 배후인 거야. 유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배후라니 너무 극적이야. 난 그저 이 모든 걸 흥미롭게 만드는 관찰자일 뿐이지. 하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찾게 도와줄 수도 있어. 소영은 의심과 혼란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데? 유진의 눈빛이 빛났다. 각자의 진실,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 넌 준비됐니? 이 게임은 단순한 연애나 우정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너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퍼즐의 시작일 뿐. 그녀가 손을 흔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소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재현과 다현도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지? 소영이 작게 물었다. 우선 서로를 믿어야 해. 그리고 유진이 말한 진실을 찾아야 해. 다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이 퍼즐의 조각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재현이 의문을 던졌다. 소영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마도 우리의 과거 속에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이번에는 유진이라는 이름이 발신자에 떴다. 소영의 손이 떨렸고 화면을 열자 짧은 메시지가 보였다. 준비됐니, 소영? 다음 퍼즐 조각은 내 앞에 있다. 소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어느새 다현과 재현이 그녀의 양옆에 서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지의 운명에 맞설 준비를 천천히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 뒤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밤은 더욱 깊어졌다. 서울 강남의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김소영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옅은 하늘색 원피스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부드러운 천은 몸을 타고 흐르듯 감싸 안았다. 발에 신은 흰색 샌들은 가볍게 바닥을 스쳤고 그녀의 긴 흑발은 바람에 살짝 흩날렸다. 목에는 섬세한 은목걸이가 빛났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우아함을 더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듯했다. 소영은 휴대폰에서 유진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다음 퍼즐 조각은 내 앞에 있다.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때 강남의 골목 끝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저기, 혹시 유진이 보낸 신호일까?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재현과 김다현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다. 재현은 짙은 네이비색 재킷을 단정하게 걸치고 있었고 다현은 검은 가죽 재킷에 진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두 남자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심해야 해. 이젠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다현이 낮게 경고했다. 셋은 조심스레 불빛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골목 안은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다.
소영은 몸을 살짝 웅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불빛이 비추는 곳에 다다르자 작은 카페 간판이 보였다. 카페 달빛이라고 적힌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문 앞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반짝이는 밤하늘처럼 검고 길었으며 붉은 립스틱이 입술을 선명하게 강조했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매혹적이었다. 어서 와요, 소영 씨. 그녀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소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유진인가요? 맞아요. 난 당신이 이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요. 유진은 유려한 손짓으로 카페 안으로 소영을 안내했다. 카페 내부는 아늑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초가 켜져 있었고 따뜻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다. 소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재현과 다현은 그녀의 양옆에 서서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이 게임의 목적이 뭔가요? 소영이 물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실을 찾는 거예요. 소영 씨, 너와 두 친구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 그리고 그 비밀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말이죠. 비밀이라니. 재현이 찡그리며 말했다. 우리 모두 솔직했어야 했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솔직함이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될 거예요. 유진은 소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실을 찾는 길은 언제나 쉽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찬바람이 불어닥쳤다. 문틈 사이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가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선배님. 당신도 이 게임에 참여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낯선 남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그의 손이 재빨리 서류 가방을 열었다. 소영과 그녀의 두 친구는 그가 꺼낸 서류들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그 서류에는 세 사람의 과거와 관련된 사진, 편지, 그리고 미묘한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 소영의 어린 시절 사진 옆에는 낯선 사람의 얼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뜻이에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퍼즐의 조각 중 하나에 불과하죠. 그리고 다음 조각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숨겨져 있어요. 소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가락이 은목걸이를 꽉 쥐었고 눈빛은 결연해졌다. 그럼 그곳으로 가야겠네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요.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새로운 미스터리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다. 그리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갔다.